안녕하십니까?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산을 모으곤 하죠. 그런데 혹시 그렇게 소중하게 쌓아올린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금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랜 시간 동안 금은 변치 않는 가치와 안전 자산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만, 과연 그 명성이 언제나 진실이었을까요? 역사 속에서 금이 우리를 배신하고 그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순간들은 없었을까요? 막연하게 금을 최고의 투자처로 여기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은퇴자산 관리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금 투자의 진짜 얼굴과 더 나아가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기존의 믿음에 물음표를 던지고 더 넓은 시야로 재테크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준비가 되셨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금을 안전자산의 왕이라 부르곤 합니다. 전쟁이나 경제위기 같은 불안정한 시기가 찾아오면 많은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 대신 금으로 눈을 돌리곤 하죠. 금이 가진 고유한 희소성과 물리적인 실물 가치, 그리고 어떤 국가의 통화에도 직접적으로 묶여있지 않다는 특성 때문일 텐데요.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해지 수단으로도 인식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금은 수천 년 전부터 교환의 매개이자 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안전자산의 왕이라는 타이틀이 영원불변한 진실일까요? 역사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금 역시 결코 만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주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예를 들어 1970년대 초반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닉슨 쇼크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것을 중단하는 이른바 금본위제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표 이후 국제 금융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었고요. 금 가격 역시 단기적으로는 급등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큰 변동성을 보이며 투자자들을 애태우게 만들었죠. 금이 더 이상 달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지 않게 되면서 그동안 금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졌던 이들에게는 큰 충격과 의심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특정 경제위기 시기에는 오히려 금 가격이 다른 자산들과 함께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였죠. 위기 상황에서 현금 확보가 급해진 투자자들이 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내던지면서 일시적으로 금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던 겁니다. 이는 금이 가진 안전성이라는 명성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과 투자자 심리에 따라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고에 가득 쌓인 황금빛 금괴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든든한 안도감을 주지만 실제 금 시장의 그래프는 때때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금 투자는 단순히 금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금에 대한 맹신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등을 켜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금 외에 우리 은퇴자산을 지켜줄 다른 든든한 방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대안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금이 언제나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냉엄한 현실을 마주했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볼 차례입니다. 우리 은퇴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줄 또 다른 방패, 바로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떠올리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지는 안정감과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오르는 자산이라는 기대를 품으실 겁니다. 특히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그 가치를 보존하거나 오히려 상승시키는 해지 수단으로 각광받기도 하죠. 임대 수익을 통해 매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은퇴 후 생활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분명합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정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동산 역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높은 진입 장벽이죠. 괜찮은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상당한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엄청난 체력이 요구되는 것처럼 큰돈이 없으면 시작조차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또 일단 사들이면 쉽게 팔기 어렵다는 유동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주식처럼 버튼 하나로 즉시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이죠. 매수자를 찾아 복잡한 계약과 등기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세금 정책이 바뀌거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요동치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개발 호재가 넘쳐나는 지역이 갑자기 규제 지역으로 묵이면서 투자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측 불가능한 날씨처럼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 새로운 변수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주거용 아파트나 상업용 오피스 건물 등 그 종류도 다양해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대 수익률과 위험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접 건물을 매입하는 대신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리츠, 라이츠 같은 간접 투자 방식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오피스 빌딩, 쇼핑몰,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과 매매 차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마치 여러 명이 함께 커다란 케이크를 나눠 먹는 것처럼 큰 자본 없이도 부동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죠.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어 유동성 문제에서도 한결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리츠 역시 주식시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가 반드시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은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진입 장벽과 유동성 제약, 그리고 정책 리스크라는 단점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자산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자금 상황과 투자 목표에 맞춰 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맹목적인 기대를 하기보다는 부동산이 가진 두 얼굴을 모두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은퇴 자산의 또 다른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자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볼까요? 바로 변동성 속에서도 꾸준한 기회를 제공하는 배당주와 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시간 부동산이 가진 두 얼굴을 함께 살펴보셨죠? 이제 우리의 은퇴 자산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줄 또 다른 동반자, 바로 변동성 속에서도 꾸준한 기회를 제공하는 배당주와 채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흔들림 없는 재정적 안정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먼저 배당주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배당주는 기업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나누어주는 주식을 말합니다. 마치 잘 가꾼 과수원에서 매년 탐스러운 과일을 수확하듯이 기업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죠. 특히 은퇴 생활을 시작하면 안정적인 생활비가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이때 배당주는 마치 매달 혹은 분기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처럼 든든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주식이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검증받고 꾸준히 이익을 내며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우량 기업의 주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하지만 배당주 역시 주식시장의 한 부분이라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가 발생하면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 자체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 오르내리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므로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 성장 가능성, 그리고 해당 산업의 미래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를 가진 나무만이 매년 좋은 열매를 맺듯이 견고한 기업만이 꾸준한 배당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자산은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은 기업이나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돈을 빌려준 대가로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주식처럼 시세 변동이 심하지 않고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됩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시기에 발행된 채권은 은퇴 후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게 이자를 받으면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채권은 크게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발행 주체에 따라 신용 등급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는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그만큼 수익률은 낮은 편이죠. 반대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수익률과 위험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부도 위험이 있는 기업의 채권은 높은 이자를 약속하지만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가는 셈입니다. 따라서 채권에 투자할 때는 발행기관의 신용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위험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결국 배당주와 채권은 은퇴 포트폴리오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균형을 잡아주는 든든한 자산들입니다. 배당주는 인플레이션 해지와 함께 꾸준한 배당 수익으로 생활비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채권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두 자산을 적절히 조합한다면 은퇴 후에도 시장의 파고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한두 가지 자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퇴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에 맞춰 다양한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투자 방식만 고집하는 대신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은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주식이나 채권 외에도 안정적인 노년의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대체 투자라는 영역이 존재하거든요.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생각보다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투자들이 많답니다. 도시를 잇는 거대한 도로, 전력 생산 태양광 발전소, 매일 사용하는 통신망 같은 사회 기반 시설들이 바로 인프라 투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며 은퇴 후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받쳐주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금을 은퇴 후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구원자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했듯이 금은 그저 수많은 자산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었죠. 진정한 안전은 막연한 믿음이나 무지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투자 자산이든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나만의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위험을 분산하며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야말로 은퇴 후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마치 튼튼한 성벽을 쌓아 올리듯 다양한 자산으로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섭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더 나은 삶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막연한 환상 대신 현실적인 대안을 탐색하고 스스로의 은퇴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편안하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합리적인 탐색과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